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스님,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먼저 일단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저 문에서 누군가가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창문할 때. 예.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뵌 분들도 있는데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셨고 저는 공부한 지 이제 지금 딱 3년 됐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때는 이때까지 50 넘게 살면서 나와 본 적도 없고 명리에 대한 어떤 솔직히 깊은 지식도 없어요. 근데 상담을 조금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어디를 가도 저희가 아까 이제 앞에 선생님들 강의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강의들을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각종 이제 요리 재료를 들고 재료는 나는 분명히 이제 많이 사놨어. 근데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대체 뭘부터 넣어야 될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손님이 오면 우리가 기본적인 아까 뭐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것도 배우고 뭐 아까 뭐 포태법도 배우고 뭐 음량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어. 과연 이제 손님이 오면 입이 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입이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할 때 처음에는 이걸 보고 도대체 이 말을 손님이 예를 들어 왔어. 인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첫 말을 어떻게 뗄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물론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뭐 지 팔자 좋으면 굳이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참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러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뭐 철학관, 뭐 보살집. 근데 가는 데마다 설명을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살집 가면 100% 뭐 굿해야 된다 하고 철학관을 가면은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네 남편하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힘들질 않았을 건데 아무튼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제가 이 설명을 해줄 때는 적어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상담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전혀 이 강의도 아니고 이걸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모모 선생님의 얼떨결에 이게 물밑 추천으로 해가지고 얼떨결에 명단에 지금 올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떨리고 손님을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저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 썰을 푸는데 지금 막 좀 약을 조금 먹고 올 거를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상담을 하러 올 때 모친이 자녀들 상담하러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뭐 당사자가 상담하러 올 때가 있고 그 20대냐 30대냐 40대냐 그리고 남녀 또 어린애냐 다 이렇게 상황 따라 다르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똑같이 이게 이러니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일단 눈높이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 상담 또 전화 상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상담해 주는 거랑 전혀 없는 사람 상담해 줄 때 이게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준비한 거는 요 2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사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지가 예를 들어 나는 뭐 이렇게 수로 태어났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을미년에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났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엄동설안에 이 한겨울 이 야밤에 얘가 그래도 믿을 거라고는 이 물길을 막아주는 이 지 남편 하나 믿고 살 건데 이 남편이 지금 딴 데서 놀아나니 얘는 거의 이제 하늘이 무너진 거야. 내 같으면 솔직히 우리 신랑이 좀 바람나도 아이고 막 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여자 사주의 그 관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겠더라고요. 얘는 참 목숨 걸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남편도 갑장인데 남편이 아직도 남편을 보면 설레인대요.
야, 저기 미친가 이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설레인데 여기는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나고 자살 시도를 5번씩이나 하고 그러다 병신년에 이제 저를 만났었어요. 다른 이제 밴드에서 이렇게 얘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나는 그 베이스는 알고 있었죠. 남편이 바람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얘가 여기저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지 사주를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왜 우리 신랑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지한테 그런 사단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자고 이제 사주 카페에 가입은 했는데 도저히 공부는 안 되고 여기저기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도 이게 시원한 답을 듣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고 하면 네 사주를 보면 봐봐, 네가 한겨울에 한밤중에 네가 바닷물이야. 근데 새카만 그 겨울밤에 네 누가 찾아오는 사람들 있겠나? 아니, 없겠지. 니는 사주 자체가 참 외롭거든. 그런데 자, 네가 물이기 때문에 물로 태어난 사람 여자들은 물은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가 네 자식이거든. 그건 알지? 자, 그러면은 나무가 자라려면 니 뭐가 필요하게? 땅도 필요하고 뭐 불도 필요하게 하지. 근데 니는 땅은 있는데 불이 없어. 그래서 니는 또 여자가 이 나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는 이 땅은 남편으로 땅이 존재하지만 남편이 사실은 좋아서보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니는 많은 물들 속에서 남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니는 남편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지는 이제 남편을 보면 설레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네 남편 우리 바람이 났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자 그랬어요. 자, 니한테서 네 자식이 나무고 이건 식상인 거 알지? 그래, 식상은 네가 하는 모든 액션이고 뭐 너의 뭐 이게 성기도 된다. 근데 그게 너무 꽁꽁 얼어 있거든. 그럼 네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자고 싶더나 안 자고 싶더나. 근데 별로 안 자고 싶던데 그래. 근데 네 남편 억수로 좋아하잖아. 좋아는 하는데 잠은 안 잔대요. 니 언제부터 안 잤는데 했더만 둘째 놓고 나서부터 잠을 거의 안 잤대. 둘째가 몇 살인데 했더만 20살이 넘었대. 그럼 니 20년 동안 안 하고 살았나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한 1년에 한 번 하길래 근데 내 이제 원인을 알겠다 그랬어요. 니 봐봐라. 너가 남편을 지금부터 남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네가 아들한테 뭐 옷도 사주고 맨날 뭐 이렇게 뭐 좋은 뭐 이렇게 자리도 제공하고 했어. 근데 결정적인 거는 너가 아들을 맨날 굶긴 거야. 걔는 한참 먹을 나이고 맨날 배가 고픈데 이놈의 집에 오면 마누라가 밥을 줘야 되는데 있다 이가. 그러니까 밥을 안 준 거야. 근데 밥은 꼬박꼬박 챙겨 줬는데 그래. 바보야, 그 밥이가 남자들이 네가 그러니까 있다 이가. 남자들이 밥만 주면 다가 이 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거 절대 아니다 그랬어. 근데 쥐는 몰랐대요. 왜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이제 맨날 남편 그 회사에서 격리도 봐주고 하니까 맨날 이제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을 했는데 맨날 너무 힘들고 또 딸이 연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 지치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냥 밤에 오면 진짜 잠만 잔 거야. 근데 중간에 그땐 거의 뭐 10년, 20년 전이니까 이제 30대 뭐 중간 그래 됐겠죠. 근데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더라 하니까 한 번씩 불만을 말하긴 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줄을 몰랐대요.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왜 정신적으로 자기들은 항상 통했기 때문에 라고 아무 누구도 그런 데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쥐는 몰랐대. 그렇게 하면 남자가 뭐 딴 짓을 한다는 거를. 라고 왜냐? 남편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세상 남자 다 바람나도 지 남편은 절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바람난 게 뽀롱이 났냐? 이 남편이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근데 골프를 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골프 옷을 새로 쫙 빼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가서 골프 대회가 사은품으로 난 이 옷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은품으로 받기엔 이 옷이 너무나 딱 맞춤 깔맞춤 옷인 거야. 그래서 이 촉이 발달한 거야. 아, 이거는 누군가가 선물해주지 않고는 이런 필이 나올 수가 없다. 남편 잘 때 핸드폰을 뒤지게 됐어요. 웬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로부터의 문자. 그러고 둘만의 비밀 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밴드에 골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둘이서 다닌 사진, 뭐 둘이서 뭐 사랑에 뭐 자물쇠도 채워놓고 뭐 자기야 여보에 해서 난리가 난 거야. 얘가 그걸 보고 그 뺑뺑 돌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남편도 뭐 계속 남편이 울고 같이 울고 불고 뭐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도 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남편만 생각하면 그 배신감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 네가 애를 굶겼다. 근데 그 애가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나가서 보니까 어떤 가게에 너무나 맛있는 만두 같은 게 있었다. 얘는 배가 고파서 지도 모르게 그걸 먹었어. 자, 그러면 그 애가 분명히 남의 것을 먹었으니까 잘못된 거야. 그럼 그럴 때 그 애가 완전 절도죄가 되는데 훔쳐 먹은 그 애가 나쁘냐, 그 밥을 안 준 엄마가 나쁘냐, 엄마가 나쁘지 그러대요. 그래, 네가 바로 그 엄마라고. 원인은 일단은 네한테 있었다. 네가 너그 남편을 너무나 장기간 굶겼다. 보통 남자 같으면 100% 바람을 필 수밖에 없다. 니 어떻게 그랬는데 하니까는 그때서야 막 울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까지 생각 못했다고. 아무도 자기 사주를 물어봤을 때 네 잘못이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었다고. 근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치만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전화 오면 기본이 2시간이고 맨날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제 달랬죠. 일단 무조건 이건 무조건 네 잘못이다. 잘못이 있다면 물론 남편도 잘한 건 없지만 네 잘못이 더 한 70이다. 남편 30이다. 이제 그렇게 일단 자꾸 지를 죄인으로 몰아갔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얘가 왜 이제 남편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 내가 내 잘못으로 우리 내 남편이 그랬구나. 그 뒤로는 나중에 남편을 보니까 왜 한창 그녀랑 놀 때는 남편이 막 힘이 났었는데 그 뒤로는 좀 힘이 빠진 것 같으래. 지 사랑하던 남자가.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야 내가 모르는 척하고 우리 신랑 실컷 놀게 놔둘 걸 그러대. 그건 네가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 그 당시에는 네가 그게 용납이 되겠더냐고. 그래 그건 아니겠지 그러대요. 그래 자 이제부터 니한테 숙제를 내줄게. 니 이제부터는 너그 신랑이 밤에 자자 하면 잘래 안 잘래 때만 작게 그러대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다 이제 말로 성교육을 이제 시킨 거죠. 자 속옷을 네가 일단 빨간 걸 일단 입어. 왜 얘가 화가 필요한 아이니까. 저도 남편이 정해 일주였어요. 정해 일주인데 병호생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자기 뿌리가 되는 여자. 네가 봐라. 네가 집에서 너무 수동적이니까 남편은 나가서 그래 불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건데 니 너무 해준 거 있나? 하나도 안 해줬대. 자 그럼 닌 임자부터 있잖아. 내가 1, 2, 3 딱 말해줄게. 1번 빨간 속옷을 입고 2번 어떻게 하고 이거는 49금이라서 제가 발설을 못 하겠는데 3번 이렇게 하고 니 이제 지금부터 새로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요. 그럼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해요. 있잖아 나 어제 잤다? 그렇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 이제 칭찬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 흘렸으니까 이 친구가 그런 대로 하지만 병신년부터 거의 한 2년 가까이 거의 매일 죽겠다 그 말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뒤에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왜? 네가 그때 그렇게 내 잘못이고 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주에서 뭐 다른 거 오늘 다 짚어주고 니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도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정말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조금 만져줄 수 있는 이런 에너지도 참 필요하더라는 거. 때로는 의사가
우리는 어차피 마음을 고쳐주는 의사잖아요. 우리가 큰 뭐 종합병원에 뭐 유명한 의사, 솔직히 그런 의사들은 몇 시간 기다리고 뭐 5분밖에 환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그렇지만 작은 시골 병원 뭐 이런 데 의사들은 이름은 안 나 있지만 그래도 환자 한 명 한 명 다 자기 마음처럼 이렇게 상담을 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이렇게 술사가 될 때는 그런 뭐 대형 병원의 그런 유명한 의사보다는 동네 의사라도 정말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좀 치유해주는 의사가 진짜 이런 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원하는 술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지고 이 두 종류는 여기 일미 여자는 이렇게 방문한 손님이고 저희 경자 여자는 전화 상담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상황이 이렇게 보고 하는 거랑 안 보고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먼저 방문 손님부터 해볼게요. 일단 손님 일단 왔어. 일단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저는 먼저 이전에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고 한번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다 본 사람들이 봐요. 안 본 사람들은 잘 안 봐. 그래서 네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겠네요 하면 아니요 잘 몰라요. 뭐라고 했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늘 다닌 사람들은 좀 대충 알아. 저는 수가 많다던데요, 화가 많다던데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을미 이 여자분은 이전에 이제 뭐 하여튼 어디를 갔대. 근데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대.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가 보통 사주 팔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손님들이 사주를 보러 온다고 할 때 그 사주가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 월, 일시가 있는데 그게 사주라고 부르고요. 하늘에 4글자, 땅에 4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총 8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팔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자, 8개 글자 중에서는 나를 그러니까 나의 글자가 있고 나머지 7글자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나머지 7글자가 나한테 어떤 에너지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거 을미양은 자, 나는 나무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본인하고 나 이렇게 제가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줘요. 왜? 이런 사람이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 이 나무로 태어났는데 자,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게요 하면은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땐 제가 말을 해줘요. 나무가 잘 예쁘게 잘 자라려면 왜요? 나무가 자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자, 땅도 있어야 되고, 자, 또 나무가 잘 자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자, 태양도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태양은 화예요. 자, 땅은 요 토의 기운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이 되게 근데 이건 어떻게 이제 내 스타일. 다른 분은 그냥 나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을미 언니는 자. 근데 자기가 겨울에 태어났어요. 자, 겨울에 나무는 어떨까요? 춥겠죠. 춥기 때문에 당신 꼭 사주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자, 불이 자기는 저 불도 하나 가지고는 있어. 자, 근데 이 불은 무엇이냐? 자기가 말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액션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죄송합니다. 자, 겨울에 나무인데, 자, 그러면 겨울의 나무를 언니가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춥겠죠? 자, 나는 땅에 뿌리도 내리고 싶은데, 내 사주의 땅은 다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내가 뿌리를 잘 못 내려요. 자, 그러면 땅은 누구냐? 본인한테서는 아빠예요. 아빠도 되고 돈도 돼요. 그럼 얘들이 일단 얼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자기가 이 혜택을 받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 모습은 언니가 태어난 하나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로 태어났는데 나는 이
궁디가 따뜻해지는 이 온열 시트가 좀 약해, 추워. 자, 그러면은 온에서 온을 흘러갈 때 좀 따뜻한 기운만 오면은 자기는 잘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자동차면 우리는 이렇게 운이라는 도로를 달려가요. 자, 요 자동차, 이게 언니예요. 자, 난 여기서 딱 출발을 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본인만의 전용 시작하는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봄부터 시작하고 여름부터 시작하는데 언니와는 딱 첫 시작하는 계절이 어릴 때는 겨울에서 시작했어. 겨울 끝자락이야.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근데 내 사주에도 내가 안 그래도 추운데 내가 태어나니 한겨울이야. 너무 추운 거예요. 나는 어디 뭐 뿌리 내릴 땅도 있어야 되고 뭐 태양도 있어야 되겠는데 추우니까 언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언니는 어릴 때 좀 힘들게 지내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는 그 모친이 옆에 왔었어요. 남편은 이혼했어요 하고 옆에서 엄마가 이제 기뜸을 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 자, 사주를 보면 자, 여기서 아빠가 있으면은 자, 여기 엄마도 있겠죠. 엄마는 물이에요. 손님한테 이렇게 물의 기운인데, 자, 한겨울에 물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자, 엄마도 되지만은 공부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내한테서는 나는 공부가 필요 없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니는 어릴 때 공부는 하기가 싫어요. 네, 맞아요. 근데 공부 안 했어요. 자, 어릴 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추워. 엄마, 아버지는 내가 땅에다가 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땅은 얼어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내한테 자꾸만 차가운 물만 줘.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보고 좀 내가 우리 나무 좀 잘 크게 당신이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잘 좀 받쳐주라. 왜 그래? 네 땅은 차갑노? 그러면 너가 아빠는요, 너 엄마 보고 뭐라 해산노? 네가 저 얼음을 갖다 부으니까 내가 더 추워 죽겠다. 둘이서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둘 데가 없었거든요. 자, 근데 어릴 때 그래 힘들게 지내다가 맨날 엄마 아빠 서로 네 탓이나 내 탓이다 사고 사타가 15살부터는 이제는 막 이 친구들이 막 생긴 거야.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이때는 막 친구들하고 15부터 25까지는 막 어울려 다녔겠네요. 근데 25부터 30살까지는 조금 주춤해요. 그러고 대학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언니는 아마 요 시기에 장사를 하든가 뭐 옷 장사나 뭐 음식 장사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옷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언니는 춥기 때문에 이 불을 굉장히 귀하게 서야 되는데 이 불은 언니가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음식점을 했다면은 절대로 프랜차이즈는 안 해요. 왜? 나는 남들과 똑같은 음식은 하기 싫거든요. 소스 하나를 만들더라도 언니만의 방법. 언니가 만약에 옷을 팔더라도 남과 똑같은 옷은 안 해요. 그랬더니 옷 장사 했는데요. 뭐 하여튼 뭐 좀 특이한 그런 분류로 남자 옷도 아니고 여자 옷도 아닌 그런 걸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언니는 이 또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음악도 좋아하고 몸도 유연하고 언니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어릴 때도 노는 데만 발산하고 그런 놀는 데만 언니가 많이 치중을 하셨겠네요. 했더니 정말 많이 놀고 하여튼 그런 대운을 지났어요. 그래서 근데 언니가 장사를 해도 크게 돈을 못 벌었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댄스 학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니가 무용을 한다고 하면 언니가 어릴 때는 참 표현을 잘했겠는데 언니가 요게 25때부터는 언니가 그 에너지를 조금 잘 써먹기가 힘들었겠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이때는 이게 춤을 췄대요. 춤을 췄는데 이때부터는 이렇게 춤이 안 나와서 관뒀대. 관뒀다가 다시 임진대운에 다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언니가 이 교육 운을 흘러오면서 이전에는 내가 공부가 필요 없다고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니가 공부를
이제 어떤 공부를 해볼까,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직장을 만들어 볼까, 돈을 만들어 볼까, 지금 요런 시기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댄스 무슨 자격증 공부 중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학원을 하나 차려서 이제 계속 할 거라 그래서 아주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언니는 무용을 해도 정말 이렇게 아주 멋진 무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어떤 종류 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잘 아직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무용을 한다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건데 대신 남자는 웬만한 남자 데려다 놔도 언니는 말로서 확 그놈 죽여버린다. 그리고 웬만한 놈 와서는 언니 양에 차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또 남자를 만나도 크게 도움은 안 되니까 남자보다는 차라리 내가 돈 벌어서 화려한 솔로로 지내는 게 언니한테 어울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언니는 또 뭐 저 오빠야 나 오빠야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사는 모습이 어울리니까 그렇게 지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일단 옆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애 어릴 때 너무 자기들이 이제 싸워서 애한테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미안해 하지 마이소. 어머니가 보니까 따님 낳고 나서 남편하고 싸웠네. 그러니까 이 딸이 잘못이시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이 따님이요 어릴 때 좀 막 지 할 말 다 하고 조금 애를 먹이는데 나이 들수록 이제 철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래 사 있어. 딸이 나중에 효도할 겁니다. 알았지? 이랬더니 막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분도 선생님 말씀한 거 다 지금 그 시기대로 다 맞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가게를 근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다 빼서 그렇지 뭐 중간중간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가게를 어떻게 얻을까요? 묻길래 그건 빨리 생각도 안 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해주면 다음에 또 안 올 거잖아요. 그래 좀 이렇게 여운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 가게 얻는 건 굉장히 언니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에 그건 따로 오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언니는 무엇을 해도 되게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좀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그렇게 다니세요 하니까는 이 친구는 다 이해가 됐다고 다른 데 가서 한 거를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참 이해를 잘 하고 그렇게 간다면서 이제 또 요거는 방문 손님 같은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전화 상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손님이 오면 처음부터 어떻게 오셨냐고 묻지는 않아요. 일단 사주 원곡을 다 풀어요. 풀어주고 나서 그럼 거의가 뭐 들어오는 그 세운에서 일어난 일들도 거의 나오니까 그럼 거의가 그 일 때문에 와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이제 질문하세요 하면 아니요 거의 다 맞게 얘기해서 크게 질문할 거 없어요 하고 뭐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하면 아니요 거의 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잘해서 그게 다 맞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맞는 손님이 오는 것 같아요. 왜? 내 손님이 만약에 백호쌤한테 갔다 그럼 또 백호쌤하고는 또 이렇게 잘 대가인데도 안 맞을 수도 있어. 대신 백호쌤이 내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기운 쪽으로는 내한테 오는 손님들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경자 여자분은 친구가 소개해줘서 일단 전화가 왔는데 일단 전화 상담일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게 안 되니까 더 이제 천천히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딱 사주를 보면서 분명히 남편하고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말부터 있죠. 이게 지금 경자씨는 아주 큰 이렇게 원석금으로 태어났는데 이 원석금은 나를 녹여주는 큰 용광로 같은 부를 만나야 내가 녹아서 다른 데 쓰임이 있는데 지금 사주를 보면 사주에 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물은 경자씨한테 자식이에요. 그러면 자식의 기운이 많고 자 나를 녹여줘야 되는 불기운도 있어요. 자 불이 남편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힘을 내서 내를 확 녹여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힘이 너무 없어요. 당신은 용광로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사주상에 들어가 있는 당신 남편의 모습은 그냥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당신한테 만족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사주에 물이 많으니까 이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운에서 내년 한 3년 동안 운에서 계속 물이 들어오네요. 가능한은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까지만 말했어요. 안 그래도요, 제가 지금 남편하고 떨어져 있고 싶은데 남편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분이 뭐 하세요? 그랬더만 시내에 있는 또 해군이래요. 해군에 다니는데 집에 오면 짜증만 내쌓고, 이제 저분이 아들이 3명이에요. 아들만, 어린 애기들만 3명, 남자들만 3명인데 집에 오면 그렇게 애들을 혼낸대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자,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직장을 가도 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 집에 오면은 내가 조금 편해야 되는데 집에 와도 당신한테 자식의 기운이 물이기 때문에 물 기운을 보면 아빠니까 자식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 에너지상 항상 자기를 불을 끄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자식들을 봐도 남편은 좋은 줄을 모르고 그냥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짜증을 내는 거라고. 그랬더니 맨날 혼내서 애들도 아빠를 별로 안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불인데 불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도 온데 추워. 그러면 내한테 힘이 돼주는 나무라는 기운이, 자, 우리가 불을, 모닥불을 필 때 나무를 넣어주면 불이 잘 이렇게 커지겠죠. 네, 그래요. 자, 근데 우리 경자 씨한테 있는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남편분한테는 자기 엄마예요.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어떻게 뭐 도와주지는 못하고 바라는 보나 도와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와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분하고 살 것 같으면은 남편분 오면은 조금 따뜻하게 품어주셔야겠어요. 라고 아기를 항상 막내를 데리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경자시 사주에는, 자, 우리 사주에는 각자의 방이 있는데 부부 방에는 부부가 같이 있어야 사이가 좋은데 경자시는 항상 남편 말고 자식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퇴근해서 오늘 어째 좀 자볼까 하는데 맨날 자식을 끼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에 오지를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고 좀 나무를 좀 필요로 하는데 이 나무도 다 젖은 나무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자시보다 남편이 더 안쓰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남편이 들어오면 일단 침실 분위기부터 좀 바꿔보세요. 아들은 일단 막둥이를 일단 형아들하고 재우세요. 염소시키고 떼놓고 침대도 방에 빨간 조명 하나 켜놓고요. 그림도 꽃그림을 하나 걸어 놓으세요. 침대, 이불 침대뽀도 조금 꽃그림 있는 이런 화려한 거로 바꾸고 최대한 남편을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남편이 지금 참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안 그래도 조금 힘들어는 한데요. 근데요, 선생님, 남편이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씨, 그거는요, 남편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남편 일단은 잔소리도 많이 하지 마시라고. 지금 보니까 자기가 더러운 꼴을 또 못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남편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은 그럴수록 내가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내 남편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좋은 말만 오면은 그냥 뭐 당신 수고했어 그 말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래요. 근데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막 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시댁은 따로 강원도 쪽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댁에 얼마나 가셨어요? 그랬더니, 뭐, 명절 때만 간대. 자, 그러면은 당신이 시어머니가 불편하면 시어머니 역시 당신이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어머니는 아무래도 자기 아들 편이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불인데 이 불이 좀 활활 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며느리하고 이 손자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기가 못 피는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불만이고 손자를 봐도 그렇게 좋은 줄 모를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애들도 별로 안 이뻐하고 잔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경자 씨가 좀 현명하게 남편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요, 어머니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시 남편이 죄인도 아닌데 그거는 같이 이제 개선해 가서 남편 성격을 조금 의논해서 같이 조금 개선을 해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 또 좋은 방법은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좀 불길이 살아야 되는데 그 불길이 뭐냐? 당신의 돈입니다. 왜? 이 모기 재성이니까 당신이 한 번씩 용돈을 남편 쉬는 날 여보 이거 그냥 나도 한 2, 3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친구들하고 자기야 뭐 사 먹어라 뭐 아니면 뭐 해라 이렇게 하면 남편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시도를 해보세요. 저 별로 돈 없어요. 아니 없어도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건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남편도 내 집사람이 내 아내가 나를 생각하구나 해서 남편 마음도 분명히 많이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경자 씨 같은 경우는 항상 나를 확 녹여줄 뜨거운 남자를 찾는데 당신은 남편을 근본 마음에서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여자는 꼭 저 정화에 불이 필요하니까 단지 자기 양에 미치지 못하는 화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인 거지 남편 자체가 싫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속마음은 남편을 좋아하는데 남편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남편이 힘이 없는 이유는 지금 당신 사주에 이렇게 이러한 이유들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불씨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씨 살려주려고 하면 남편한테 한 번씩 돈 주고 이렇게 침실 분위기도 바꾸고 지금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밖에 나가서 용광로 같은 남자를 만나면 당신 바로 그 남자한테 갈 수 있어요. 근데 운에서 사실은 조금 당신은 계속 이혼 쪽으로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은 앞으로 데리고 살다 보면 점점 힘이 세지고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잘 살았단 말 나올 거니까 한 2, 3년이 고비가 되니까 고비 잘 넘기시고 평소에 조금 절에를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촛불 하나 켜놓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다 보면은 당신 마음도 조금 가라앉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 쪽에서 진해 근처에 뭐 대광산가 뭐 이렇게 이름이 화가 들어가는 절이 있더라고요. 절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렇게 수양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당신은 참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학원 차량 운전을 한다 그랬어요. 당신은 참, 여자라도 어디 나가서는 운전 잘한다 소리를 들을 거고, 무슨 일을 해도 일 못한다 소리는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벌 수 있고요. 단지 아쉽다면은 남편 에너지가 지금 잠시 약한 상황이라서 당신 그냥 그게 불만인 거지, 이 불만 살아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지 마시고 아예 차라리 화기가 많은 남사친을 하나 두고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던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개원국을 풀어주고요. 마무리할 때는 저는 이제 이 말을 해줘요. 이제 사주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하고, 저랑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것도 인연이라서 왔는데 그냥 단순히 상담해서 끝나면 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후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각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또한 저도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마무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전화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왜냐하면 지금 경자 여자 같은 경우는 일찍 남편하고의 그런 문제나 시어머니하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데 왜 그런지 자기가 이해를 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하고 싸울 때는 거의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싸울 일이 없어요. 저도 왜 결혼 생활이 안 힘들었겠냐고. 저도 남편을 이해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편을 더 이해를 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뭐 자식이라도 있지만 남편은 부모 자식 뭐 아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품어주시고 행복한 가정 이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니까 되게 고맙다면서 이제 자기 아이들 3명 거도 사주를 보겠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조금 막 이렇게 조금 정신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기본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일단 어느 계절에 일간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지가 어떤 모습인지 왜 지 꼬라지를 알아야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하고 지금 일어난 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가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반성하고 이렇게 현명하게 넘기고 만약에 뭐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는데 운동 뭐 겨울로 간다 그러면 그거 못 짧깁니까? 얼어 죽을 거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오행사님 뭐 말씀대로 그럼 음의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 해주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계속 좋은 운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힘든 운에서도 왜 그 사람은 나도 왜냐면 힘들 때 여기저기 다녀봐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상대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줄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까? 나는 정말 이혼을 바라고 가서 말을 해주는데 니는 이혼 못한다 할 때 그 절망감 이거는 아닌데 좀 이혼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니는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때 누군가가 니는 왜 이혼이 안 되고 왜 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언제쯤만 되면 니는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나한테 해줬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저는 그 설명을 듣지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말이고 물론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사실 보다 보면 뭐 12운성이고 뭐 하나도 눈에 솔직히 안 들어와요. 그치만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뭐 그런 어떤 전문 지식보다는 그랬잖아요. 어디 뭐 그런 의사들이 당신은 뭐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어디가 뭐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 아프다면 뭐 이마 한번 만져주고 배가 아프다면 배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게 더 이렇게 손님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고 또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어느 날 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회의가 확 오는 거예요. 왜냐? 자,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면 뭐 보통 뭐 2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뭐 좀 잘 나가시면 10만 원. 근데 저도 이제 뭐 5만 원 일부러 하면서도 뭐 이렇게 잘 나간다는 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입금을 하고 상담을 해본 적도 있는데 저는 절대 제가 잘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단순하게 참 실망스러운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담을 내가 이거를 들으려고 내가 이 돈을 입금시키고 그렇게 기다려서 한 건 아닌데 근데 왜 이분한테는 그렇게 사람들이 뭐 밀려서 예약을 하고 저러지? 그러니까 그건 아마 어떤 광고성이나 유명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내가 전혀 치유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자,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자, 2만 원, 5만 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뭐 그동안은 배야 온 거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이 에너지를 진짜 제가 정성스럽게 말해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해주는 거는 이게 그냥 한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언제쯤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뭐 하고 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 마누라가 집 나갔다, 남편이 집 나갔다,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운에서는 이 남자가 뭐 나가 있고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무속적인 면으로 가면 어떻게 푸닥거리를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가 학교를 가고 집 나갔다 남편이 들어오고 자, 그 두 케이스 다가
제가 거의 어떤 뭐 집 나간 남편 같은 게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상담을 했었고, 내가 볼 때 남편 안 들어온다. 그냥 네 인생 살아라. 뭐 이렇게 했고, 그 아이가 학교 안 가려는 고3 아이는 지금 애가 너무 힘든 시기니까 요 시기만 지나면 학교를 갈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애가 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철학도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속집을 간 거예요. 자, 거기서는 한 방에 해결해 줄게 500. 자,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엄두를 못 내죠. 근데 현금 보유도 하고 좀 있는 사람들은 왜 지 새끼 인생이 걸린 문제고 저거 남편이 걸린 문제가 되니까 선택 그걸 하더란 말이에요. 나는 너가 남편 안 온다 그랬는데 그 500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나서 남편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 이제 들어온 거는 잘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내가 1년 가까이 그렇게 맨날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맨날 힘들 때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배신감? 배신감도 좀 느껴지고, 왜? 그쪽에서는 앉은 지 10분도 안 걸려. 10분 이내 500을 자기들은 버는데, 우리 이 명리하는 사람들은 새빠지게, 우리가 500을 벌려고 하면, 백호쌤 상담해서 그 얼마나 상담회에 500 벌겠습니까? 순이익이. 이거 다 내라고 해야지. 근데 그분들은 한순간에 그렇게 벌더라는 거예요. 학교 안 가던 애도 그 부적을 얼마를 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적을 해서 학교를 가더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쟤는 이제 내 합리화가 되는 거야. 쟤는 부적을 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요거 지나면 학교를 갈 앤데 그냥 아다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명리의 한계도 느끼고, 내가 새빠지게 공부해봤자 나 시가해고 이거 2만 원 받는데 이거 사명 다 해도 나는 6만 원인데, 아 참 그 보살들은 어떤, 그래서 나도 아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뚜껑 열어갖고 한마디 하면 몇백, 이것도 또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명리가 무속을 뭐 이긴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뭐 어차피 예, 길은 다르지만 공부가 예, 좀 안 된 말로 하면 짧았어. 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예. 명리도 깊이 들어가면 갈 수 있고, 그렇죠. 단지 품성이 네. 그쪽의 품성과 명리를 하는 학자의 품성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돼. 자, 돈이 근데 점을 본 사람들이 다 뒤에 말로가 좋냐? 그렇겠죠. 그래서 길게 봐야지. 잠시 최근에 그 두 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감도 오기도 하고. 아니요, 전혀. 그거는 아닌데, 우리 명리가들은 뭐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갈고 닦고 공부를, 물론 명리로 봐서 다 보이는 부분도,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적을 준다든가 뭐 보이는데 푸닥거리를 해준다든가 이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거는 또 물론 다른 길이지만 근데 또 마음을 다잡죠. 그냥 어차피 길이 다르니까 나는 내가 원래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그 사람들, 왜 이것도 하나의 또 보시면 또 보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로서 베푸는 것도 보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제 상담 방법이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어딜 가도 상담하는 걸 유튜브에 올려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기본 원리만 올려놓지.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두서없이 헤매고 막 쫄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충의 제가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다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이게 무사히 지수다, 무사히 지수.